작전 펼쳐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자, 오늘 진짜 육해공 함께 출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일으키는 이 전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이 중국보다 몇 배 잘 삽니까? 최하 5배 잘 삽니다. 왜? 공산주의가 없으니까. 시진핑이가 목숨 걸고 대만을 어떻게 해보려는 이유는 공산당만 없으면 저렇게 잘 살아. 이게 증명서예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목숨 걸고 대만을 먹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대만은 공산당이 망해야 잘 산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 종중 사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 NL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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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빡세게 함께 부정선거 두 말 할 필요 없이 중국 오란 개정, 이 악당들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그 악당들과 함께하는 에이웹, 그 다음에 미로 시스템, 이 악당들을 제거하는 투쟁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행사 서브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해물과 백두 사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아스팔트에서 종북주사파, 종중 사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신 순국 선배들을 위해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도 이 행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육사 선배님들, 회사 선배님들, 공사 선배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행사 준비를 아주 진짜 빡세게 해주신 우리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회 간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그 다음에 부산고등학교 애국동지회, 그리고 시니어 부정선거 척결단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우리 서버과의 장재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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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항상 오지만 우리는 이 가짜와 써야 되기 때문에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방패! 가짜는 방패!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내려와! 가짜는 내려와!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를 끌어내리자! 가짜를 끌어내자! CCP 아웃! CCP 아웃! 전멸중공! 전멸중공! CCP 아웃! CCP 아웃!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저도 요번 주에 오라목금 4번 개헌반대 집회 와서 여의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에 나 의의는 다음에 따라오는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다 의의를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라이도우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벌써 4일째 자기만 특종이래, 특종이라 그래서 지금 이 손석희가 4월 16일 날 일본에서 FBI하고 일본 경찰청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체포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자백을 받고 거기는 의아인죄부터 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금 세탁을 하고 전부 다 부정선거 하는 듯하고 돈을 다 써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16일 잡혀가지고 4월 23일 날 미국 특수 수송기를 타고 지금 현재 플로리다 깜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더우라는 유튜버가 2개 특종을 했는데 제가 3월 만에 얘기했죠. 한 명은 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A방 김용희, 이놈은 지금 CIA 잡혀가지고 버지니에 있다고 얘기했고 요번에 손석희가 잡혀가지고 플로리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만약에 2명이 잡혀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바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2명이 전부 다 진술을 다 했고 자기들이 나쁜 생각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진실을 다 얘기하겠답니다. 하여튼 제가 어저께 이봉규 박사 TV에 했더니 지금 현재 82,000명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30만 명이 보게 되면 이봉규 박사님 똑같이 손석희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손석희 전화인데 안 받아.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조만간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사우디가 손석희가 잡혀가지고 프로젝트 깜빵 있다 그러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 두 번째. 두 번째 장은 뭔가 하면 제가 내일 서산에 갑니다. 서산에 가서 부정선거 득종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서산하고 그 근처에 있는 요번에 6.3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한테 제가 부정선거를 알려 득종을 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서산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부정선거란 무엇인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해법, 부정선거와 싸워 이기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주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홍성부터 쭉 시작하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알게 되고 길 건너가면 충청북도 대전해가지고 6.3 지방선거 전에 모든 사람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전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장 목사님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번에 글을 쓰면서
부정선거와 싸워 이기는 방법 오늘 처음 서울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부방대를 포함한 모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부정선거와 싸워왔는데 이번부터는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부정선거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본인들이 부정선거 싸워서 이겨야만 이 악마 같은 조직을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제가 쓴 겁니다. 1번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금 현재 가짜 때리는 여론 조작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예, 마이크를 잡고 전체 지금 나가는 이놈들은 전부 다 여론 조작하기 때문에 여론에 속지 말라고 본인이 직접 마이크 잡고 연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싶이 이번에 무조건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를 해야 된다고 본인이 마이크 잡고 연설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은 또 얘기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달 동안 투표하고 본투표 놀러가자고 계속 현수막이 나오겠지만 우리 우파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유가 사전투표를 조금 해야 이놈들이 사기를 칠 공간이 좁아집니다. 사기를 칠라 그러면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거기다 뻥튀기를 많이 하는데 사전투표를 많이 줄여야 뻥튀기 할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각 선거구마다 사전투표 관리관 공무원이 20명에서 약 30명이 됩니다. 이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반드시 나무도장 가지고 와서 인주를 묻혀가지고 사전투표에 찍으라고 반드시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들이 아무리 다녀봐도 안 됩니다. 요번에 선거 나가는 본인들이 시의원, 구의원 나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 나가는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나무도장 갖고 찍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나무도장 찍어가지고 인준에서 빵 찍게 되면 벽돌 투표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9일보다 30일 동안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29일 밤부터 사전투표한 용지가 어느 건물에 CCTV에서 다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CCTV를 부방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본인하고 가족, 아들, 딸, 이모, 고모, 삼촌 그 다음에 같이 있는 분들이 밤새도록 지키면서 CCTV 있는 거기에 벽돌 투표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되지. 그렇죠? 예, 반드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5일 동안에 있으면서 이놈들이 CCTV에 관계없이 막 집어넣으니까 그거를 요번에 나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화이팅! 예.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사전 최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 나가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야 되지. 그렇죠? 네, 선거인 명부를 직접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사우스 다코타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선거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선거인 명부가 120명이야. 더 많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본인이 직접 선거인 명부를 갖고 오고 복사를 해야 되고 선거인 명부에 제일 중요한 거 중국 짱깨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전국에 중국 짱깨들이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인 명부를 본인이 확인하고 복사해놓고 중국 짱깨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전 투표하는 날 짱깨 중국 사람이 오면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6월 3일이 마지막에 전쟁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이재명 가짜와 달리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그 다음에 교육감을 뽑기 때문에 무려 6배, 5배 내지 6배를 많이 칩니다. 그러면 이재명 때는 가짜 투표지가 몇 장이냐? 600만 장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5배니까 가짜 투표지가 무려 3천만 장입니다. 3천만 장. 이해됩니까? 3천만 장에 전 체육관 250가게 되면 각 체육관마다 벽돌 투표지가 평균 12만 장 있는 거예요. 12만 장. 맞습니까? 요번에 벽돌 투표지를 만나면 하늘에 던지든가 아니면 전부 다 벽돌 투표지가 만나면 카운트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때는 체육관에 높은 사람이 제일 누구냐?
지방선관위원회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가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파우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체육관에 누가 가야 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체육관에 가서 악마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팅! 예, 본인이 직접 가서 요 3일날 다시 끝날 때까지 체육관에 앉아가지고 이 독도투표주와 본인 생명을 구하고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육군 소위처럼 반해서 싸워야 됩니다. 벌써! 예,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달라 그래가지고 사전투표에 귀신, 악마, 없는 놈이 투표했는가를 본인이 달라 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전원이 마음에 들면 무효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대한민국 전체 무효소송 내가지고 이번 2월 3일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싸워가지고 이 가짜들 다 몰아내겠습니다. 파이팅! 예, 반드시 이번에는 지금까지 구경꾼이 아니고 이번에 선거에 나가는 시장, 군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전원이 이 악마 선관위와 싸워서 본인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벌써! 반드시 우리가 다 합쳐서 싸워가지고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악마 집단 선관위 부정선거와 싸워주길 바랍니다. 예, 내일 서산 가서 서산 평안에 있는 모든 선거 참여하는 분들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싸워 이기는 방법에서 그분들이 밤을 새고 작전을 싸워서 악마 선관위 부정선거와 반드시 싸워서 새로운 나라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강의하고 싸우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사전투표관리관이 전국에 몇 명이죠? 약 3,500명. 3,500명. 그 다음에 자기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예. 그 후보들이 직접 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예. 남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CCTV도 확인하고 네. 본인이 교육과도 가고 예. 본인이 할 거 뭡니까? CCTV 장소도 가야지. CCTV. 가서 보고 거기는 이제 전부 다 4박 5일 동안에 아무도 벽돌 투표지 않도록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독돌투표지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체육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육군소위처럼 주의를 해야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벽돌 투표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투표자 명단을 잡아야 될까요? 아, 그 선거인 명부를 달라야지. 선거인 그 명부를 카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달라 선관위한테 달라서 이번에 투표한 사람 다 달라.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사전 투표를 누가 했는지 본 투표를 누가 했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명단. 네, 명단, 선거인 명단. 네, 그 우리 유튜버님들도 요 내용 핵심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방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김병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교모 대표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김병준!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뭐 내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해서 한 두어 달 쉬었습니다. 많이 좀 충전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그동안도 잘 나오셨지만 우리 해군사관학교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자리가 굉장히 꽉 차고 훈훈히 좀 듬직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내의 암세포를 물리치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뭐이냐?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 미군이 만약에 진주하지 않았다. 만약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없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는 뭐 벌써 끝장났겠죠. 지금 좌파 정권만 자리가 잡기만 하면 군대가 개판이 됩니다. 정말 뭐 휴전전에서 삼지창 그 들고 삼단봉을 들고 방하네. 참 미친놈. 심지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경찰이 중국 공안에 의무적으로 출장을 가서
배우고요. 중국 공안이 지금 상당히 차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앞으로 군대도 중국인들을 위한 모병 지원을 받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참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더구나 완벽하게 개인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행 지금 개정되는 국민투표법에 선관위 또는 부정선거 말을 꺼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개같은 짓거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그만 지금 순간의 승리를 지금 맛봤습니다. 뭐냐? 저놈들이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1987년도 8차까지 개정한 헌법을 마음대로 지놈들 마음대로 공산화시키려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고 모자라갖고 부마사태를 넣고 또 4.19를 넣고 하는 의미가 뭐냐? 4.19 하면 이승만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요, 부마사태 하면 박정희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요, 말할 것도 없이 5.18 하면은 전두환 정권 및 그 전의 모든 보수 세력을 부정하는 것이요, 거기에다가 종북 빨갱이를 수용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쓰고 여의도에서 또 여러 지역 각지에서 많이 데모를 해준 덕분에 그나마 국힘당 이것들이 찬성 반대 의사는 고사하고 그냥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뭐 헌법 개정안에 찬성은 하지만 너무 졸속한 것이니까 반대를 한다, 이런 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좌우간 우리는 한숨도 우리가 정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공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 모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초동 라이프 비즈니스 센터에서 저희 자교모 주최로 제가 사회를 봅니다. 특별 세미나를 엽니다. 특별 세미나 제목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와 향후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우리 경제학자이시고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 지내시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셨던 노학자 최강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십니다. 보통 이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정말로 재미있게도 87년도 8차례에 걸친 그 헌법 조항에 세계 각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회주의 독소 조항이 곳곳에 15개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심지어 소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러시아, 북괴, 중공 이런 데서도 그 문구가 제대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있어요. 15개가.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 7개, 8개가 밝혔는데 뭐 예컨대 뭐 토지공개념, 그 다음에 경제의 더불어 잘 살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살리기, 뭐 이런 세세한 문구까지 우리가 겉으로 그냥 지나쳐 보이면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다 사회주의 독소 조항이. 참고로 자유주의 국가에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이란 게 거의 없어요. 전문이 한 서너 줄에 불과해요. 미국은요, 그 우리의 자유 이념 체계 요거에 딱 몇 줄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 나열은 절대로 전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이 어떠한 정권, 예를 들어 좌익이나 우익 정권이 잡을수록 그것을 헌법에 있다 하여 그것을 소위 인용해갖고 지속적으로 진실화시키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전문에는 싫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자유주의 국가의 하나의 관례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전문이요 30페이지,
김일성 수령, 말하자면 신권주의 체제를 그냥 그대로 역설해 놓은 중공 10페이지, 러시아 5페이지, 이런 식으로 소위 사회주의 국가들만 전문이 가득 있고 거기에 지네들 강령, 이념 이런 것들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헌법 전문을 한 것 자체가 이제 공산화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이 자식이 내란 주체자, 이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이게 내란 주체자는 이놈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내란으로 이렇게 몰고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상 법치주의를 왜곡한 거죠. 이놈은 G셀프 면제법을 만들어서 대북 송금 800만 달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중형이 선고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미국 법안 갖다 하더라도 최소한 징역 2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또 그거는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국가반역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물러난 다음에는 또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막아놨다. 그러니까 셀프 입법, 지가 임명한 특검에서 지가 처벌을 받지 못하게끔, 예를 들어서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기소각하법까지, 예? 기소를 중지하는 그러한 법안까지도 이번에 여권의 무지막지한 놈들 106명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처하고 있습니까? 그 아래 김용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인권의 대접을 받습니까? 전혀 받지 못하죠. 지규현이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저 무지막지한 좌파놈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광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연유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왜 조이대 대법관이란 자가, 우리가 욕했죠. 왜 파기 자판을 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시켰냐, 치사하고 더럽게. 근데 그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런 것 이미 지금 밝혀졌습니다. 바로 서울 고법에 신종대 판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발표는 뭐예요? 자살이라고만 얘기하죠. 그 자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자살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추락사 했다면요, 피가 난자돼서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국과수에 정밀 분석 의뢰했다는 기록도 없고, 더군다나 법원 사무실에서 죽었으면 법원 사무실에 그 전날 누구누구가 방문했는지 전혀 없고, 기록도 그 사람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자기 방에 틀어박혔는지 그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누르기, 명백하게 뒤엎기, 명백하게 가리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을 때 투신 자살했다라는 것만 밝히고, 똑같이 우리가 뭐예요? 사유서 뭡니까? 그것만 남겼죠. 근데 그것도 형편이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필적 조작해서 대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별로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연히 부엉산에서 떨어졌는데 당시에 혈흔이 많았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그것을 또 유서를 또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자가.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나라는 좌익 정권만 들어오면은 의문의 죽음이 숱하게 나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뭐 우리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중국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시진핑의 정적인 리커창이
수영하다가 변사체를 발견된 건 미국 CIA가 밝혀냈습니다. 소위 고위 관료만 드나드는 고급 호텔 풀장에서 수영한 직후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심장마비가 아니라 수영장 물에 펜타닐을 풀어놓으면 몸에 닿는 즉시 5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CIA에서 사실은 한 보름 전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전제주의 국가, 그다음에 그런 국가일수록 전체적으로 사람 죽이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여러분들, 이 법 체계가 바뀌면요, 이제는 모두 우리는 댕강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물리적 사례로 여기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짱깨놈들이 한 400만 명 됩니다. 기존에 200만 명에다가 이번에 무비자 입국을 해서 추산되는 게 한 200만 명. 그 다음에 민노총은 거의 다 빨갱이니까 민노총에 한 107만 명 있는데 100만 명 잡고요. 500만 명이면요, 여러분들 쥐도새도 모르게 쓱 하고 가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성상훈 기자가 이제 조금 와서 좀 이따가 발표하시겠지만, 거기 같이 있는 최수용 공작관 증언에 의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은 자들은요, 쓱 하고 하면은 그냥 나가요. 그리고 펜타닐도 마찬가지로 쓱 몸에 발리고면 하면은 아무런 증거가 없이 며칠 뒤면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단적인 예가 뭡니까?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 이재명이 따라서 이재명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때 중국을 방문해서 이재용 회장이랑 같이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딸 결혼식장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의 사인이다. 뭐냐면 경고 신호다. 그거는 중국 애들이 삼성전자 이재용에게 보내는 하나의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번에 서 판사의 죽음도 다른 사법관들 너 똑바로 해라 라는 경고 푸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건 확신은 못해요. 추측이지. 근데 사실이 논리적으로는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종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미 연합 그런 상태가 아니고 미군과의 미8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면 아마 6시간이면 우리나라 공산화됩니다. 북으로 위에 중국의 핵이 무장한 북한 공산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온갖 모든 사회 곳곳에 스며든 중국계 마피아로 위장된 여러가지 침투 조직이 있고, 심지어 우리 조직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정말 쉽게 나가요. 우리가 미국, 그 다음 미주둔 미군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날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의 암세포가 이미 많이 퍼졌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그만 결론이 있듯이 암세포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어떻게다? 우리 자신을 정말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결국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날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자,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CCP out! CCP out!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경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또 유튜버님들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평민TV, 나우코리아, 광화문 자유암성, 김상순TV, 우리 유튜버님들 와주셨고, 야, 높게 지각을 하셨지만 아자TV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분들이 그래도 아스팔트의 정보를 전하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자, 다음 모시겠습니다. 간 큰 방송 성상호의
성상훈 기자님 방송 보면 속이 시원시원해지고요. 뭐 길게 들을 게 없어요. 3분만 들어온 국제 정세가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겁니다. 우리 성상훈 기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모산 대사님이 미국의 배철로 쇼라는 그 CBS 라디오 뉴스에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은 가짜 불법 대통령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리고 그 민노총이 북한하고 연계됐고 이재명과 민노총은 한 몸이다. 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 정권이 한국에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민노총하고 이재명을 당선을 시켰다. 뭐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UN 사령관이 그 대북권 원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의 생각이라고 뭐 그렇게 치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직업을 소개를 한 걸 보면은 전직 미국의 국제 형사법 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형사사법 대사라고 되어 있는데 형사사법 대사가 뭐냐면은 이 대량 학살 문제, 뭐 전쟁 범죄, 뭐 부정선거 같은 국제적인 범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 될지 그거를 자문하고 조언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직이지만은 뭐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나와가지고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북권 원을 발령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북권 원이 발령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의 그 우리 예비군들이 공원 예비군이 소집되고요. 전부 다 수류탄하고 실탄이 다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간섭죄 같은 경우는 이게 군법에 회부가 되고 단심으로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으로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지금 무서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4월 13일 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한민국의 지도자라 할 때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서울시장을 그 한국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바뀌나? 그 생각이 드는 거고 6월 4일부터 한국의 새 지도자는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6월 3일 날 이 선거를 하면서 아마도 부정선거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6월 4일쯤 되면은 그 부정선거 관련 뭐 자료들이 전부 다 선관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대북권 원을 발령하면은 그러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부정선거 자료들을 싸그리 다 이렇게 대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 4일날 대북권을 원을 발령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좀 정보 수집한 것에 따르면은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다가 내리면 뭐 대북권 원 발령 내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아마도 5월 14일, 15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한테 뭐 마지막 그 항복 선언문에 그 서명을 받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손대지 않는다. 뭐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뭐 개입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을 받아오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도 시진핑하고 만나고 나서부터 뭔가 본격적인 일들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반가운 소식은 미 법무부에서 마약 관련 사범들을 11명을 기소했는데요. 미국의 FBI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물뽕 그 원료를 제작한 놈들을 한국 사람 5명을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압송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이거 벌써 한 놈 두 놈씩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잡아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북송금으로 7년 8개월 징역받고 지금 잡혀가 있는 이화영이로
조만간에 그 미국 법정에 세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누군가를 자꾸 데리고 가요. 그거 데리고 가니까는 조만간 이재명도 데리고 가겠구나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뭔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기류들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 불발됐는데 이재명이도 울었고 뭐 정청래도 울었고 우원식이도 울었다고 합니다. 그 신문기사 같은데 그 왜 울었겠습니까? 예? 야 밑에 뭐 자기 부모가 죽었나? 누구 형제가 죽었나? 죽은 놈들이 뭐 있나 보지. 그러니까 슬프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한국에서 보이지 않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한동훈이 계열 뭐 이런 쪽 애들이 와가지고 이 개헌에 뭐 저희 찬성하려고 뭐 그런 작업을 공작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쪽에도 미국에서 손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킬웹이라 해가지고 한국의 그런 무기들 잠수함 전투기 이런 것들하고 미국의 인공위성하고 인공지능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미국의 본토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다. 한국군이 꼴 미군이 되는 거고 미국의 인공위성하고 한국의 무기들하고 전부 다 연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북한, 중국을 접수하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전에 한국에 있는 친중, 친북 세력들 청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시가 선포되면 간첩대는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냥 무기징역까지는 뭐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노총이나 민주당이나 여기 당원들 뭐 100에서 200만 명 잡아들이는 거는 그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걔들을 북한 노동교화소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의 정교조들이 다 잡혀가고 나면은 한국의 학교가 3월 학기에서 9월 학기로 한 6개월 이렇게 연기돼가지고 미국하고 학기가 뭐 같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게끔 지금 분위기가 확 돌아가고 있고 쟤들이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부정선거 이렇게 외쳐주시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게 국제정세 3분 만에 풀어주신 우리 성상훈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성상훈 기자님 못지않게 시원시원한 우리 교수님 남광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안 입고 오셔도 돼요. 워낙에 더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옆에 또 뭐 하나가 그냥 잡벌이 하나 욕하기 지나가가지고 한바탕 하다가 경찰이 말려가지고 저지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예? 예?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4월 달부터 개헌 반대 그걸 했잖아요. 외치고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하여간에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개헌이 일단은 이번에 자설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아스팔트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를 이번에 거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큰 거 한 겁니다 사실. 뭐 꼭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면서 개헌을 반대한다 뭐 그게 효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개헌을 취소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딴 데서 침묵할 때 아스팔트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개헌 문제를 끄집어내고 외치고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문제는 일단은 좀 짐을 좀 덜어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본연의 투쟁 목표인 부정선거를
감시, 부정선거 규명, 또 처벌, 이거 또 가열차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 방금 우리 서 기자님께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여기 연단에 서가지고 4월, 5월달 여기서 뭔가 하나 일이 터져줘야 된다. 또 미국에서 그런 거 뭔가 하나 오지 않겠는가, 또 트럼프가 그런 걸 좀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 5월이 가기 전에 6월 3일이 오기 전에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큰 바람이, 태풍이 한번 오기를 꼭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그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줄기차게 지난 최소한 6년 이상은 부정 투표와 관련해서 투쟁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부정선거의 불꽃을 다시 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이 마지막 고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자꾸 축적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2020년부터 보더라도 벌써 6년째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또 한 번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만사가 되어져 가지고 국민들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또 주장하는 것도 이제 만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외치는 것도.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든 간에 부정선거를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또 이 부정선거 문제는 앞으로 해결돼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부정선거를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지 뭔가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앞으로 부정선거 없앤다, 사전선거 없애겠다, 그것으로 끝날 투쟁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2020년 총선 때부터 저질러진 부정행위, 그 여부는 반드시 우리가 규명하고 짚고 넘어야 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참 이 개헌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아스팔트가 지난 한 10년 동안 결과적으로 이긴 게 없어요. 하나 이긴 거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된 것도 저쪽에서 실책을 하는 바람에 그 부정선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윤석열이 당선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에 개헌 투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 큰 일을 한 겁니다. 나라의 헌법을 지켰는데 여러분이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규명, 저는 그 부정선거 규명 전에 미국에서 부정선거발 태풍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6월 3일 선거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반대,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열차게 부정선거 이거 외치면서 투쟁에 나오고 또 전선에 몰입을 합시다. 여러분은 힘냅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 교수님 신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 반응을 해서 이제 곧 나오시게 됐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스팔트에 많은 지적인 도움을 주시는 그 학자님들이 많은데 제가 책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정원에서 대공 분야 한 30여 년 근무하셨던 이희청 교수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요 책인데 기획된 내란 철저히 준비했다 이거예요. 요 읽어보시면은 뭐 그림도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뭐 빠르면 30분, 늦어도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지각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야말로 쉽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보시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한 권 사면 뭐 온 집안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 교육시키는 용도로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17,000원인데 저는 공짜로 주셨네요. 우리 이채훈 교수님께서. 하여간 이런 책들이 우리 사상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투쟁하는데 진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우리 10년 동안 투쟁했지만은 사실 이긴 게 없어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서판사가 목숨을 끊은 거 여러분 스스로 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좌빨들이 한 거 아닙니까? 중국 오랑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하지만 의로운 기획을 통해서 저 악당들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 오늘 귀한 연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귀한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2번인가 3번 우리 이상로 기자님 나오셨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돼갖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상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입니다. 박수. 이상로. 딴 사람들은 내가 하면 겨우 따라하는데 이상로 기자님은 여러분들이 연호를 하시네요. 우리 세게 한번 해봅시다. 이상로.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일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일은 뭐냐면 지난주에 판사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조이대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조이대가 그 판사가 사망하게 된 공동정범이다. 왜냐하면 조이대가 우리가 지난 6.3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 11,000명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180일이 지나도록 깔아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검표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벽돌 투표지들이 약 570만에서 600만 표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벽돌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두려우니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거무효 소송을 1년 가깝게 깔아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는 이재명의 압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조이대도 그 판사의 죽음에 공동정범이다 라고 하는 성명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자,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출동 채널에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100원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보해 주셨는데 어떤 제목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100원짜리 플라스틱 번호표, 목욕탕, 옛날 시골 목욕탕에 가면 100원짜리 이렇게 번호표 있잖아요. 그 키 들어가는데 플라스틱이 1번부터 번호를 쭉 적은 100원짜리 플라스틱 표를 많이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표하러 들어갈 때 투표관리관이 이제 투표용지를 하나 주죠. 그럼 투표용지를 주면서 그 플라스틱 번호표를 하나씩 주자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이제 기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나와서 이 기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번호표는 옆에 투명한 투표함에다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년 번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82번이다 그러면 그날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는 98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1일날은 그 플라스틱 100원짜리 플라스틱 투표가 빨간색, 사전투표 2일날은 노란색, 본투표는 청색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투표에 예를 들어 통과리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숫자를 원천적으로 부풀리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좋은 생각이다 라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노태학 선거가 지금 이번 선거 6.3 선거까지는 노태학입니다. 천대엽이 아니에요. 노태학이가 이번 6.3 선거까지 합니다. 자, 노태학에게 또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제보를 받았다. 빨리 검토해라. 그리고 빨리 이거 제도가 좋으니까 6.3 선거 때부터 시행해라. 만약에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알려달라 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또 하나 내용 증명을 어디 보냈냐 하면 국힘당의 장동혁이 앞으로 보냈고 참고는 전민전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참조가 되어 있으나 왜냐하면 전민전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힘당의 공정선거감시단 공동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내용증을 보냈냐면
자, 이런 제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에게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 빨리 검토해서 6.3 선거 때 이걸 시행해라. 못하면, 시행하지 않으면 빨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국힘당에서도 이것을 검토해라. 이 제도가 좋다고 하면 국힘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라. 이렇게 제가 국힘당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놨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냐?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노태학에게 또 저기 보낼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냐? 그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됐냐라고 또 물어볼 겁니다. 자, 제가 한 일을 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의사예요. 기자는 사회적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환자, 대한민국이라고는 환자가 들어오면, 병원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무슨 병이다라는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써서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된다. 아니면 약을 먹어야 돼. 처방전을 씁니다. 제가 2장의 처방전을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에게 처방전을 써서 줬습니다. 당신은 가짜야. 벽도 투표지 보여주면서 당신은 가짜야.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지 말고 국민투표를 해라.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가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 그리고 이재명 너도 지난 과거의 모든 범죄를 동시에 사면한다. 그리고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이재명은 즉시 하야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가 보냈어요. 왜? 의사니까. 의사니까 처방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3번인가 보냈는데 이재명이가 그 처방전을 찢어버렸어요. 제 카메라 유튜브 채널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의사는 환자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처방전을 찢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보내요. 제가 카메라 출동 지금 채널이 폭파되는데 지금 카메라 출동 4예요. 다음 주 정도 또 폭파되면 카메라 출동 5 만들어요. 또 폭파하면 6 만듭니다. 자, 첫 번째 처방전은 이재명에게 보낸 처방전이었고, 두 번째 내린 처방전은 뭐냐면 우리 우파 시민들에게 제가 처방전을 써서 드렸습니다. 뭐냐면 광장에서 후보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자, 이거예요. 제가 내린 처방전은 그겁니다. 저는 다른 의사하고는 달라요. 다른 우파의 그 의사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뭉쳐서 뭐 장동혁이를 밀읍시다, 국힘을 묻시다, 저는 그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똑같은 당이에요. 일반이냐 이반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즉 제가 우리 우파 시민들에게 써드린 처방전은 뭐냐면 광장에서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자, 이게 제가 내린 처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전한길 대표가 지금 용산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거 한미동맹당 집회하지 마라. 사람이 많이 와서 당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봐라, 광화문 저 위에 계시는 분 10년 동안 집회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가 프로덕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뭐야? 가스라이팅 한 거다. 당신 전환계시 당신도 가스라이팅 한다. 출마해라. 프로덕티비티를 내라. 성과를 내라.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경호 의원에게도 제가 방송했어요. 정광훈 목사에게도 민경욱이 당신도 출마해라.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민경욱이를 도와주라. 민경욱이는 자원이 없을 거다. 당신 자원이 많잖아. 정광훈 목사, 당신 정광훈 목사 나보고 이상로 개자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그거 전혀 괜찮지 않아. 병원의 의사는 가끔 환자한테 얻어맞기도 한다. 민경욱이를 도와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광장에서 후보가 나오게 됐어요.
제 처방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리아나 호텔에서 김현태 단장이 그 인천 계양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계양을은 그 이재명이 지역구였죠. 전환길 선생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환길 씨가 무슨 그 언론사의 대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길 씨는 훌륭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우리나라 우파에서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 다음에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3개당, 그리고 뭐 정당은 아닙니다만 한미동맹단,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이번 선거에 보수연합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기로 했다. 보수연합. 그래서 겹치지 않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라고 하는 보수연합을 라고 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보수연합이었는데 그 모자를 쓰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를 보수연합이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얻었어요.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전환기 씨를 좀 다시 봤어요. 아, 저 사람 훌륭한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얘기했어요. 자, 인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다. 김현태 단장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인천 계양을에 나온다. 자, 민경욱이를 징집영장을 발부해서, 우리가 우파 시민들이 징집영장을 발부해서 민경욱이를 잡아다가 입대시키자. 그래서 계양갑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양이 아니라 연수구 을이 비어 있습니다. 연수구 을. 예, 연수구 을이죠. 예. 원래 민경욱이 지역구는 연수 을인데 연수갑이 비어 있습니다. 연수갑이. 자, 그리고 또 압박했어요. 제가 저 정광훈 목사님한테. 정광훈 목사 어제 왔어요. 같이 이렇게 북한에 호텔에서 같이 와서 우파 단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방송을 정광훈 목사께서 도와주라.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 목사와 민경욱 씨가 사이가 그래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저는 의사예요.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이 내린 처방전을 이재명이가 찢어버렸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재명이에게 내려와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야하고 너도 모든 죄를 사면받아라.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는 처방전을 계속해서 보낼 겁니다. 카메라 추동 타이틀 지금 유튜브 채널 4까지 갔는데 또 퍼프하면 여러분 5차 주시면 돼요. 5 퍼프하면 6차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혀 카메라 출동 채널, 제 유튜브 채널을 폭파했다고 해서 조금도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예요.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해요. 저는 살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끝내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한 일을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구원을 외칩니다. 구원은 이겁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제가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하면 사형이다 3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딴 거 없죠.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이 한마디로 끝장을 내버리는 우리 이상도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정선거는 사형이죠.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이 깃발을 거시는 분을 봤어요. 야, 자기 돈을 투자해갖고 이 깃발 엄청 비싼 겁니다. 깃발도 비싼 게 아니라 이 깃발 달고 있는 폴대가 엄청 비싼 건데, 자, 저거를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와서 다 이게 끌어내가지고 달고 이렇게 투자해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 이상로 기자님 말씀 나왔잖아. 국민의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국민의힘 앞에 가서 계속 데모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국힘의 애들이 겨우 이 개헌 그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겨우 넘어왔습니다. 걔들 있잖아요. 경라도 쓰면요, 분명히 간첩들 나와가지고 또 민주당 편들어서 개헌했을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보셨죠? 우리 지만원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김영삼이가 황장엽 씨가 내려오면서 광주에 봤던 그 북계군 공작원들 명단 딱 주니까 김영삼이가 집어넣었잖아요. 그 땅에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런 자들이 국힘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국힘을 못 믿으니까 우파 연합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김현태 707 특전 단장이, 저는 이 김현태 단장 얘기 듣고 눈물 났어요. 저도 군대 생활 10여 년 한 사람인데, 김현태 단장이 27년 6개월 군대 생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변역 미필자로 돼 있어요. 왜냐면은 김현태 대령을 그냥 면직시켜버렸잖아요. 면직. 그러니까 변역 미필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그 계양 의뢰 출마할 때 이거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쓰는데 뭐로 썼나 하면은 이 사람을 변역 미필을 써요. 왜? 저 새끼들이 이 좌빨 편드는 놈은 다 그냥 좋은 거 해주고, 김현태 단장에게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건? 아니, 김현태 단장을 그 전역시킨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정확히, 그냥, 그 군대 생활 안 한 걸로 처리해버렸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한마디라도 얘기했냐고요. 그래서 참 국민의힘 실망스러운데, 그나마 김현태 단장이 아스팔트의 뜻을 모아서 이재명 지역구 계양 의뢰 출마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김현태 단장 응원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뭐 잔소리 길게 죄송한데요, 김현태 파이팅 3번 외치겠습니다. 김현태 파이팅! 김현태 파이팅! 김현태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항구 장군님 모셔서 뭐 여러가지 의견 중에서 군대 생활 얘기만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항구 장군님 나오셨어요? 이항구 장군님. 예, 장군님들 좀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백재웅 교수님, 우선 나오세요. 이항구 장군님은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우리 경상도에서 먼 길 올라오신 우리 백재웅 교수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궁 여러 애국 동지들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2분만 시간 쓰고 내려가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천원이 왔다고 김정호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이 반도체가 자금이 딸려가지고 손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자금을 대고 우리가 밀 테니까 끝까지 해내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12대 대통령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가 없었으면 오늘날 반도체 신화가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멸고! 경상도에서 올라오시면 차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끊으시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중국통 김상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서 제가 이제 슬슬 다시 서울역에 재등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19시간만 깨어났는데 한 번 이렇게 나오면 아직도 한 하루 이틀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만큼은 제가 또 여기 나와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어제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겼습니다. 그죠? 우리도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외치면 승리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승리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죠? 57! 승리 더 세게 더 세게 57! 57이 뭐냐면 5월 7일날 첫 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된 날. 그죠? 58은 뭐냐? 다 아시죠 이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원식이가 열받아서 이거 때리다가 근데 그 새끼 이상한 놈이네. 아니 이거 망치 이거요. 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민 물건 아닙니까? 그죠? 기물 파손하냐 기물 파손. 저 새끼는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기물 파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준 세금으로 이거를 부수려고 하면 이거 국민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예훼손. 국민 모독에 국민 명예훼손에 기물 파손에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사형! 자, 사형 한번 외칩시다.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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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까 누가 우원식이도 울고 재명이도 울고 다 울었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승리라고 외치고 57, 58은 무슨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외치고 갑시다. 57! 58! 57, 58! 네, 우리가 드디어 저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의 졸속, 꼼수, 헌법 개헌을 드디어 우리가 자유헌법을 그대로 수호하는 헌법 개헌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따져보면 아까 남강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작년 재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범보수가 다 합쳐서 누구는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또 누구는 국회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범보수가 하나가 되면 뭐가 옵니까? 승리가 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57! 더 크게 57! 58! 57, 58! 이 날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부터 기억해야 할 헌법수호, 자유헌법수호 승리의 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계속해서 57, 58 승리의 날을 국힘 애들한테도 압력을 넣을 때도 하고 더블당 깔 때도 하고 재명이 내려오게 할 때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힘들 때 57, 58 외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험하고 나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 안 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하겠습니다. 자, 57! 58! 57, 58 하려면 아유, 5 승리. 57! 승리! 58! 승리! 57, 58! 승리! 승리의 날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화이팅! 야, 이거 진짜 우리 김상현 박사님 얘기 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안 그러면 잘못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젊은 청년분들 와주셔서요. 민초결사대 오셨고요. 우리 청년들 FLD 뜻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야전군인가? 필드 디스트로이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청년들 민초결사대 FLD 와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네, FLD 두 단체 와주셨고 이따가 우리 행진 나갈 때 그 민초결사대 우리 서 대표님이 기가 막힌 차를 갖고 왔어요. 그게 이제 리더 차로 앞장설 건데 이런 청년들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송준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대한투명세상연대 송준호 박사님 모셔서 짧게 연설 들어보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행진 출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준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송 박사님 나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오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회장님 연설 듣고 행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투명세상연대 송준호 박사님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여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상에 제가 처음 여기 올라섰습니다. 대학 강단을 떠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I have a dream. 아마도 제가 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저의 꿈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가? 저는 이 자유스러운 우리 이 대한민국을 미래 후세대에게 우리가 온전히 넘기자고 하는 그런 꿈.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처럼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런 꿈은 결국은 어떠한 꿈인가? 저는 거짓이 없는 사회, 부패가 없는 사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청렴한 사회, 청렴한 대한민국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같은 꿈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일까? 어떤 꿈을 우리는 가져야 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비유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나 또는 손주들을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좋은 자녀나 좋은 손주가 되고,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자녀나 손주가 나쁜 자녀나 손주가 되기 마련입니다. 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무지막지한 이 정권은 좋은 친구를 멀리하고 나쁜 친구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친구 미국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나쁜 친구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미 그 다음에 친중 그 다음에 친북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일까? 그런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사회를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할까? 이거를 저는 숫자로 한번 증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국제투명성기구라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CPI 세계 부패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매년. 가장 최근 연도에 발표한 수치를 보면요, 중국이 몇 점이냐 하면은 100점 만점에 43점입니다. 43점. 우리 대학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학점 통과하는 점수입니까? 바락이죠, 바락. 예, 바락이죠. 자, 그러면 중국은 43점인데 북한은 과연 몇 점일까? 40점 될까요? 아니면 30점 될까요? 아니면 20점 될까요? 자, 1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부패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이게 점수입니까? 이게 점수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가 15점 점수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15점 맞은 그런 친구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전 세계 순위로 얘기하면은 중국은 전체 182개국을 조사했습니다. 182개국. 중국은 182개국에서 76입니다. 76위. 북한은 몇 위쯤 될까요? 200등. 182개국 중에서 그게 그겁니다만은 거의 꼴찌 수준의 172입니다. 172. 그 언저리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그런 나라들이 바로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벌써 길을 쓰고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길을 쓰고 막느냐? 저는 12가지의 방책이 있습니다. 12가지 방책.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런 집회에 뭐 더위나 뭐 기타 등등 장소 가리지 말고 같이 참석합니다.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 참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재정을. 집 하려고까지는 안 하지만 용돈을 알뜰하게 아껴가지고 이런 애국 집회를 하는 데다가 우리가 뭔가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오늘 여러분들이 연설 중에서 이번에 국힘당 의심스러운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불참하면서 대원이 저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들 전화번호가 많이 돌아다녔죠. 그 전화번호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국회의원 이름이 있었습니까? 이름은 없었습니다. 원래 1차 소스는 다른 데 있었는데 2차 소스를 외람되지만 제가 이름을 빼고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일부러 돌렸더니 그게 의외로 돌아서 저한테까지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협박을 하든 아니면 호소를 하든 간청을 하든 설득을 하든 그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대원 저지의 결과를 저는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런 홍보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가 대한민국이 되려면 청렴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야 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공명한 선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려면은 서버를 까면 알 수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 그들은 서버를 까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못 가죠. 자, 우리가 한번 서버가를 한번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서버가 할 때 여러분들은 까까까 하세요. 까까까. 근데 혹시라도 까까까 하지 마세요. 까까까 하면은 저기 참새가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예, 저기 참새가 날아올지도 몰라요. 제가 서버 하면 여러분들이 까까까 하시기 바랍니다. 서버 가! 서버 가!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송준호 박사님이 돈을 쓰라 하시니까 저도 돈을 쓰겠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이거 헌금을 한번 갖고 오세요. 자, 너는 말로만 그러냐? 그래서 저도 여기 헌금을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유로 제가 여기 계속 사회봤지만요, 우리 장 박사님한테 밥 한 끼 안 얻어먹었습니다. 저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헌금해 주셔서 우리 서버가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죠.
저는 몇 번밖에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젊은 청년들 FLD 이게 뭡니까? 프리덤 리버티 디펜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청년들을 임세인 청년, 윤음한 청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FLD FLD 안녕하십니까. FLD 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모두 정말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졸속한 개헌 시도,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그 무모한 발걸음을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준 애국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요즘 매일 계속되는 활동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건데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정말 바뀔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의 승리에만 취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행태를 보십시오. 아직 부실선거, 부정선거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감히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묵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선거의 공정함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정권이 국민의 투표를 빌미로 헌법에 손 대려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투표권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헌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이 집의 기둥이 썩어가는데 지붕 색깔만 바꾸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 정의롭지 못한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지켜주신 애국자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신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이 아스팔트의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이자 우리 보수의 자부심입니다. 선배님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애국심을 저희 청년들이 그대로 이어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조금 더 기운 냅시다. 우리가 지치면 저들이 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헌법이 수호되고 공정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당당하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FLD 제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애국자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풍요롭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1978년 신년휘호 천하수환 망전 필위 세상이 평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기가 온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잊고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눈물 그리고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가난을 넘어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왜 가능했겠습니까? 자유가 굳건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유가 지켜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관심을 잃는 순간, 침묵하는 순간 조금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열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상식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미래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년들이 깨어났고 선배님들이 지켜주셨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범일지 중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극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유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켜낼 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 손으로 반드시 지켜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꿋꿋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신 애국자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AD 두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선배님들 많이 와주시고요, 공사 선배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찍었는데요. 이쪽으로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아니고요. 행진하기 전에 여기 다 모여가지고 이 계단에서 찍어서 쇼츠를 찍어서 미국 백악관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약속한 시간이 4시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장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고 바로 이쪽 집합에서 동영상 찍고 그리고 행군 출발하는데 행군 제일 앞에는 우리 민초결사대 우리 서 대표님이 그 차량까지 갖고 와서 나갈 거니까 우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행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우리 저 애국 동지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후배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벌써 10년, 8년, 9년 동안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조금 힘도 납니다. 제가 마지막 차례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연설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헌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리 및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리는 최고의 법입니다. 법의 정신은 국가 개별 구성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넘어 국가 전체의 공익과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선한 의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학술적으로는 일반 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정치적 자유는 권력의 남용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생명과 자유는 자의적으로 통제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이 법률을 만드는 권력, 이재명 공소취소법,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한 사람이 공공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력,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을 방위병 출신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나랍니까? 한 사람이 개인들 간의 소송을 담당하는 권력, 아니 이재명 조사하는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는 이게 나랍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1년도 안 돼요. 예산 업무, 통계 업무를 대통령실로 변경했어요. 국민 예산을 이재명 혼자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통계를 지금 마음대로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군수내부 퇴출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하고 방첩대 해체하고 해안경비를 해양경찰청에 맡긴다. 해병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재명 자기 범죄를 없애니까 공소 취업,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것은 묻지 못할 헌법 위반입니다. 자기 범죄를 수사한 검사를 엄정히 시키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는다고 합니다. 김한원 박사께서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정가첩, 공산주의자, 침투한 북한군들이 일으킨 호통입니다. 공산사회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상으로 치고 구호 외치겠습니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영상을 지난주처럼 찍어서 미국에 보내겠습니다. 요 계단으로 다 올라가 주시고요. 그냥 그대로 찍겠습니다. 용지 시간 걸리니까. 예, 이쪽으로 와주세요. 거기 이쪽으로 다 와주세요. 저기 카메라맨 이쪽으로, 이쪽으로. 유튜버들 계단에 앉으신 분들 자,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한번 동영상 찍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계단에 앉으신 우리 영장님들 다
다 일어서 주세요. 예, 다 예. 일어서 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같이 찍겠습니다. 자, 우리 자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서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육사 제일 왼쪽에 서주시고 가운데 일반인들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여러분 다 비의심을 다 모여주세요. 자, 해사 오른쪽, 이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 육사는 왼쪽. 자, 육사 선배님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육사 선배님들 오른쪽, 여기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해사는 왼쪽. 자, 와주세요. 뒤에는 부정선거 깃발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찍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올라가 찍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 좀 무거우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자, 광화문 저널 대표님, 저 제 카메라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내정된 대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구호를 했을 때 장전 박사님께서 구호를 해서 쇼트 도커터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좀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동영상은 제가 서로 올리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깃발을 똑바로 좀 접어드려주세요. 깃발이 삐뚤삐뚤해요. 자, 자기 깃발 좀 똑바로 봐주세요. 깃발을 똑바로 90도 방향으로 세워주세요. 미안합니다. 무석이 없습니다. 무석이 없습니다. 음악 좀 꺼주세요. 음악 좀 꺼주세요. 자, 동영상 촬영 들어갑니다. 액션!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져. 제일 편 한쪽 한. 잘했어. 오케이.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나우코리아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우코리아 항상 탄압의 대상이에요. 그냥 무조건 저한테 경고 문자가 옵니다. 뭐는 안 된다고 계속. 제 영상을 널리 여러분께서 저의 비둘기가 되셔가지고 전파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국민들만이 나라를 지킬 수 이 타락한 얘네들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나우코리아 함께 조국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우코리아 방송은 해외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셔서 그분들에게도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hat's happening in Korea right now could surprise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Over the past decade, unusual reactions and the strong public voices have been growing in South Korea. Many people are asking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future, transparency, and democracy here. The world is more connected than ever. Even in our democracy can quickly influence conversation in others. If you believe global freedom and democracy matter, stay connected, keep watching, and share this story with others. Please support South Korean freedom fighters.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God bless you all wherever you are. I love you all wherever you are. Thank you very much.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태까지 나우코리아와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Kindly subscribe and press like button. God bless you all wherever you are. I love you all wherever you a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Bye for now. We'll meet again next week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place, with the same people, or hopefully more people than ever.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all wherever you are. Thank you. Bye for now.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Bye for now.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저항 세력이고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입니다. 함께 나라를 지키고 그것이 곧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 love you all wherever you are. God bless you all wherever you are. Thank you very much. Bye for now. Thank you very much.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Kindly subscribe and press like button. Please kindly support South Korean freedom fighter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e'll meet again next week.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Thank you.